샬롬, 예쁜 우리말 사전 13번째, 몸짓이 예뻐요. 첫 번째, 발장구. 어린이가 엎드려서 기어가려고 두 발을 아래 위로 움직이는 짓. 헤엄칠 때 두 발로 번갈아 물을 치는 짓. 발장구는 태어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어린 아기의 발짓입니다. 아직 길 줄도 모르는 어린 아기를 바닥에 엎어 놓으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장구를 쳐도 몸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지요. 그럴 때 아기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헤엄칠 때 발로 물 위를 잇따라 치는 몸짓을 물장구 또는 발장구라고 합니다. 발장구, 물장구에서 멋머장구는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입니다. 물장구나 발장구 칠 때 몸짓이 장구를 치는 것과 닮은 까닭에 생겨난 말이지요. 아기가 물장구를 치는 게 꼭 헤엄치는 것 같아요. 너도 아기 때 저랬단다. 두 번째, 몸태질. 악에 바치거나 감격이 격해져서 기를 쓰며 몸을 부딪히거나 내던지는 짓이지요. 몸태질은 내 굽질보다 더 격한 몸짓입니다. 내 굽질은 팔다리만 휘젓지만 몸태질은 바닥을 뒹굴거나 몸을 벽에 부딪히면서 매우 거칠게 감정을 나타내는 몸짓이지요. 결코 예쁜 몸짓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몸태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다 커서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임에도 때를 쓰며 몸태질을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유관순이나 안중근 의사처럼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투사들의 몸태질은 숭고한 것이랍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몸태질을 했겠어.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몸태질을 하는 것은 봐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까치발. 키를 높이기 위하여 뒤꿈치를 드는 일. 까치발은 제발 길이만큼 키를 크게 하는 몸짓입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서 까치발을 자주 하지요. 승강기 닫추를 누를 때도 까치발,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도 까치발입니다. 또 창문 밖을 내다볼 때도 까치발이지요. 어떤 지방에서는 까치발을 깨금발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남부 지방에서는 깨금발이 한 발로만 걷는 앙감지를 뜻해요. 그러므로 뒤 발꿈치를 치켜드는 짓은 까치발이라고 해야 합니다. 까치발은 작은 키를 키우고 싶은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는 몸짓입니다. 이 옷걸이는 너무 높아서 옷을 걸 때마다 까치발을 해야 해요. 알았다. 아빠께 말씀드려서 낮추어 달라고 하자. 네 번째, 까치 걸음. 아이들이 기쁠 때 두 발을 모아 뛰는 종종 걸음이지요. 까치는 두 발을 모아서 총총 걸음을 옮깁니다. 모이를 찾아 까치 걸음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도 기쁠 때는 두 발을 모아 종종 뛰면서 까치 걸음을 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장난감이 생겼을 때 야 신난다 하면서 총총 거리는 것도 까치 걸음이지요. 복도나 교실에서 쿵쿵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 뒤꿈치를 들고 살짝 걷는 걸음도 까치 걸음입니다. 또 탈춤이나 승무를 출 때 한 발에 두 걸음씩 내디디며 빠르게 움직이는 춤 사이도 까치 걸음이라 하지요. 까치 걸음은 마음이 즐거울 때 하는 몸짓입니다. 복도를 걸을 때는 손을 허리에 얹고 까치 걸음을 해야 해요. 두 발로 종종 뛰면서 까치 걸음을 해도 되나요? 다섯 번째, 나비 눈. 못마땅해서 사르르 눈을
굴려 못 본 채 하는 눈짓. 어린 아기가 두 팔을 벌려 만세 부르며 자는 잠을 나비 잠이라 하듯 얼굴이 앙증맞고 예쁜 사람이 새추름한 표정으로 짓는 눈짓이 나비 눈입니다. 얼굴은 그대로 두고 눈알만 사르륵 굴려 다른 곳에 눈길을 두는 것이지요. 나비 눈은 속으로는 그다지 싫지 않으면서 공연히 화난 척하는 눈입니다. 그런데 나비 눈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연약한 어린이나 가녀리고 예쁜 여자가 뾰로통한 표정으로 짓는 눈빛입니다. 우람하고 험악한 사람은 나비 눈 하려다 호랑이 눈이 되고 말지요. 늘 놀리기만 하는 당신과는 이제 말도 하기 싫어요. 그렇게 나비 눈을 하니 더욱 매력이 넘치는걸. 6번째, 손갓. 햇살이 눈부심을 막고 멀리 보기 위하여 손을 이마 전에 붙이는 짓이지요.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햇살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이 부셔서 잘 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손을 이마전에 갖다 대어 그늘을 만들지요. 그런 몸짓이 손갓입니다. 손을 갓 모양으로 이마에 붙인다는 뜻이에요. 손갓은 국어 사전에 오르지 않은 순우리말입니다. 하지만 잘 살려 쓰면 매우 편리한 말이지요. 햇살에 눈이 부셔 손갓을 하고 먼 산을 바라보다처럼 간결한 문장을 써서 글맛이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빠처럼 이렇게 손갓을 해보렴. 햇살이 너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아빠처럼 이렇게 손갓을 해보렴. 7번째, 손사래. 어떤 말이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에게 조용하라고 할 때 손을 펴서 휘젓는 짓이지요. 손사래는 손을 펴서 살래살래 잇따라 흔드는 몸짓입니다. 보통 멋멋지다 라는 말과 함께 쓰지요. 그래서 흔히 난 못해 라고 말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또 상대에게 뭐뭐하지 마 라고 할 때도 손사래를 치지요. 손사래를 줄여서 손살이라고도 한답니다. 손사래에서 사래는 살래살래에서 온 말이지요. 머리나 손 따위를 가볍게 가로 흔드는 작은 몸짓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주로 거절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몸짓입니다. 물론 강아지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것은 반감을 나타내는 것이지만요.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도로 가져왔네. 한사코 손세례를 치면서 안 받으시겠대요. 8번째, 기지개. 피곤할 때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것.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때 기지개를 켜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면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기지개를 켜게 되지요. 기지개를 켜면 몸이 가뿐해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기지개는 잠든 뇌를 깨우는 몸짓이랍니다. 기지개를 켜는 순간 사람들 얼굴은 되게 느긋하고 평화로워 보이지요. 아침에 기지개를 켜는 사람 얼굴에는 잘 잤다는 만족감이 스며 있어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기지개를 켜는 사람 얼굴에는 뿌듯한 성취감이 배어 있지요. 아빠, 공부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기지개를 켰더니 어지러워요. 손발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천천히 일어난 다음에 기지개를 켜야지. 기쁨이의 일기. 새로 태어난 사촌 동생을 보러 고모댁에 갔다. 손뼉을 치며 부르자 아기는 발장구를 치며 내게 오려고 바둥거렸다. 그 몸짓이 깜찍하고 귀여웠다. 체육 시간이었다.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친구와 가장 작은 친구가 씨름을 하였다. 놀랍게도 작은 친구가 이겼다. 작은 친구는 거의 몸태지를 하듯 온몸을 내던지며 싸웠던 것이다.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는 까치발을 한 채 시렁 위에 손을 뻗었다. 드디어 꽃감이 손에 잡혔다. 나는 희죽 웃었다. 모양이 이상한 탈을 쓴 사람들이 까치 걸음을 하며 탈춤을 추었다. 우리도 까치 걸음을 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 내 친구 가람이는 눈이 참 예쁘다. 나랑 놀다가 다투어 나비 눈을 할 때는 더욱 귀엽고 예쁘다. 아빠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손가락을 하고 강 건너 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서서 우리 뒷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할머니께서 시골에 가신다고 집을 나섰다. 엄마는 차비를 담은 봉투를 할머니께 드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손사래를 지시며 끝내 받지 않으셨다. 내일은 시험이다. 나는 밤늦도록 공부하다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며 시계를 보았다. 밤 11시였다. 어느새 잠잘 시간이 지나 있었다. 끝.